여론조사 응답하는 보수 지지층의 질이 떨어져요. 이게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아주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란 성계 김건희와 내란 수계 십성렬이 깜놀한 여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분석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4%나 폭등하며 다시 역전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난 조사보다 더 과표집된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아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과표집 없이 실제 지지율 또는 선거 결과로 나타날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 44%, 국힘 24%, 혁신당 4%로 나왔는데, 사실상 민주 진영이 국짐과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온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거 언론들이 보도 안 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차기 지지율인데,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문항은 이렇게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권 교체가 높은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중도층입니다. 역시나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이제 슬슬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찰나에 전날 명품 해설로 SNS와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했지 본격적 아이템을 안 다뤘잖아요. 이 패널 아저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망한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갤러리 애들도 아는데 이 인간들이 다 알면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보수 과표집이 된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반성해야 된다. 이재명이 뭘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말하자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패널 분들한테 빡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 패널로 방송에 나와서 분석한 결과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자기 직업이면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이건 보수 과표집된 잘못된 표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도 경향을 읽고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그거는 MBS나 갤럽이나 지금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오염된 표본입니다. 이거는 과표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과표집이라는 거는 여론조사 그 전문 업체 사장님들이, 미터의 어떤 사장님 뭐 이런 분들 페이스북에 최근에 갑자기 글을 쓰잖아요. 왜 쓰느냐? 쫄리거든. 이 상황이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망했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론조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해킹을 당해서 이건 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걸 다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염인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자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명태균만 그런 게 아니고 누적된 결과인데, 몇 년 동안 한국 유권자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배움이 졸라 빨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결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된 학습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표본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는 팩입니다. 원래는 팩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 이택수 대표든 뭐 어디에 뭐 무슨 홍모시기 대표든 이 여론조사의 회사 대표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돈 받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오염된 표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바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표본에서 의미를 읽으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오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 패널들이 자꾸 자기의 사념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읽고 싶은 거야. 이건 좀 양심적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화 삼는 거구만. 맞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지금 안 따지는 거야.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왜 안 봐도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디테일한 숫자를 안 봐요. 안 봐. 왜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염돼서 폐기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충 무슨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나오겠구나를 추정하는 정도로만 그냥 그 기사를 쓰는 거지. 그냥 헤드라인만 봅니다. 디테일한 걸 잘 안 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자, 1번. 여론 지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전제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2, 3주 사이에, 길게 잡아도 한 달 반 사이에, 계엄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한국의 여론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대통령 시절에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4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몇 달 사이에는 10%도 못 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갑자기 50%가 된다? 무슨 이유로? 응. 경상도란 이유로. 무슨 이유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냥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대체로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네. 최근 들어와서는 역전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단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나와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그것도 중간에 변수가 하나 뭡니까? 개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뛰고 국민의 지지율이 갑자기 뛴다? 그러면 이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중도층, 유보층들이 개엄만 기다렸구나. 야, 이 대통령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개엄을 했다. 야, 우리 대통령이 다 뒤집어 엎겠다고 내란을 일으켰어. 아, 그런 난 거네.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대다수의 중도층이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건데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애초에 안 바뀌는 건데 여론 지형은 안 바뀌는 건데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 여론조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번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나온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거 봐봐요. 네. 김문수가 나오는데 김문수? 하고 이재명을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네. 광주 전남에서 네. 김문수가 33%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네. 호남 사람들이 개엄을 기다렸구나. 와, 우리 대통령님 드디어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당 놈들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 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호남 지역에 30%가 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네. 2030층에서 40에서 50%.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빛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20대 여성층이에요. 20대 여성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대 전체 투표층의 절반이잖아. 절반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표집을 하면 2030층에서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빨리 김문수가 국힘 대선 후보로 나오길 기원합니다. 순대 먹방 하겠습니다. 이걸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오늘 서울의 소리가 또 함정을 팠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낚였습니다. 2030 중 에스파를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문항에서 이렇게 미인지가 많이 나온 이유가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2030 중 절반이 에스파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김문수는 알고 있고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데 카리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국힘 갤러리는 김문수와 조기 대선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도 아는 겁니다. 이런 여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이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선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을 우려할 정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다만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민주 지지층의 집중력 저하 혹은 피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측들의 위기감으로 인한 결집도 있고 특정 종교단체들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최소한 대선이 시작되면 또 원상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지 않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